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드라마 더 보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슈퍼히어로 집단을 가장한 빌런 집단의 리더 홈랜더는 항상 미국 전 국민의 사랑을 받다가 한순간에 인기가 곤두박질 치고 새로 등장한 팀원 스톰프론트에게 최고 인기 자리를 내줍니다. 이때 그의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이 바로 밈이에요. 그리고 스톰프론트는 이런 말을 하죠. You spent $273 million on that Saving America bullshit, and I am running circles around you with 5 guys on laptops churning out memes. I practically pay them with Arby's gift cards. 저는 이 장면을 매우 인상 깊게 봤는데 광고 비용으로 수천억을 쓴 절대 강자가 제작하는데 $10,000도 안 든 밈 몇 개 때문에 명성도 아작나고 웃음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밈의 파워는 어마무시합니다. It looks like an epidemic, it behaves like a virus. That is memes, that's the spread of memes. 밈은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저술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제시한 학술 용어입니다. 그는 밈이 유전자와 같이 자기 복제적 특징을 갖는 종교, 사상, 이념 등의 문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중독성 있는 노래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죠. 밈은 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보급된 후 패러디되고 변주되면서 퍼지는 모든 종류의 컨텐츠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최근 미국에서 유행한 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샌더스 상원의원의 패션입니다. 특히 털장갑, 명품 정장을 갖춰 입은 다른 정치인 유명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그의 복장은 민주주의의 미덕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패션과 다리를 꼰 자세는 다양한 밈으로 패러디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생산된 밈의 개수는 총 1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암울한 시기인 만큼 SNS에 포스팅할 컨텐츠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샌더스 밈을 패러디하며 본인의 창의성을 뽐냈죠. 이미 밈은 하나의 놀이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샌더스 역시 본인의 밈이 화제가 된 것을 알고 있고 나의 모습이 힘든 미국인들을 위한 위로가 되었다면 대단히 기쁘다며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브랜드들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경우 밈을 매우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밈을 활용해서 경쟁적으로 포스팅하는데 제가 이런 마케팅 방법을 하이잭 또는 컨텍스추얼 마케팅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활용합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성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힘들다고 했었죠. 최악의 경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했는데 조회수 1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밈을 활용한 마케팅의 경우 제작 비용이 거진 과작값에 맞먹기 때문에 ROI 즉 투자 대비 효과가 무한대로 측정되기도 하죠.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들은 역대급으로 확산된 밈들인데 노추수를 보시면 죄다 몇억 단위입니다. 이제 밈이 하나의 마케팅 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문제는 역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가장 빨리 이슈를 캐치해서 밈으로 제작하고 업로드를 하느냐가 관건이죠. 한 템포만 늦어도 팔로워가 돼버리는 밈 마케팅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 분들은 항상 전 세계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잠을 자면 안 되겠습니다 는 뻥이고 그러다 죽으니까. 그렇다면 밈 마케팅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혹시 이 밈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부모의 외모와는 다소 다른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성형수술 평생 숨길 수 없습니다란 문구가 보입니다. 이 밈에는 엄청난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I didn't know that it would be used so widely on the internet and that there would be so many made-up stories about it. The children in the photo were photoshopped. They don't look like that in real life. Later, people made up a story about the woman in the picture and spread it on the internet. They said her husband figured out she had lied to him about not having had plastic surgery done after the kids were born because they didn't look anything like her. Then he sued her and won. When a friend told me about this, I thought it was just rumors. Then I realized the whole world was spreading the story and in different languages. Even my relatives and fiance's family have asked me about it. People refuse to believe that I have never had plastic surgery. After this, I only got small roles in advertisements. 예전에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딥페이크와 밈의 공통점은 이제 일반인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번 확산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상대방도 본인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밈 마케팅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밈으로 활용할 만한 영상과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 미국처럼 브랜드에선 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툴로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마케팅에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터가 되고 싶은 학생분들은 꼭 하루에 하나씩 밈을 만들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밈을 만들어 보는 것만큼 본인의 센스를 확인하는 방법도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럴싸한 밈들이 좀 모이면 레주메에 어펜딕스로 붙여서 취업 시즌에 써먹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